화성에서 맨데 금성에서 온 슈레인가 그리고 지구인 김치들입니다. 매끄러워. 이제 뭐 3주차라고 3주차 많이 때문에 뭐 늘었어. 이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저희 이제 한 주를 쉬면서 더 많은 거를 준비를 했어요. 저희 꿈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납의 역사 했었고 납의 납을 씹었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납에 대한 토론도 하고 납이 왜 안 좋은가, 왜 안 좋아 왔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납이 안 좋다고 얘기했고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떻게 안 좋은지 그 원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납 중독의 원인 따단 약간 이렇게 들어가면 유치해. 진짜 옛날 사람 봐. 자, 그럼 아재가 되어가는 우리 나- 맨델 형을 보고 말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네요. 납 중독 왜 일어난다고 알고 계시죠? 다들? 납을 섭취했어요. 사실 빙고지. 맞아요. 근데 쇠를 먹던 뭐 다른 거를 먹어도 또 똑같이 중독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을 먹든 칼슘을 먹든 칼륨을 먹든 다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건데 왜 납이 더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그 납 자체의 특성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내가 설명하고 싶다. 네,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일단 방금 내가 설명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이 미안합니다. 내가 의지를 잘라서 미안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내가 할까 했는데 또 내가 설명하고 맨델 싶다. 형이 이렇게 본인의 강력하게 나는 오늘 납을 꼭 설명할 거다 해봐.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짜맞춘다. 자기가 피대 시리즈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납이 실제로 이제 중독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가장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는 신경계 마비예요. 그 눈에 잘 보이는 거는 네. 신경계 마비라는 거는 우리가 신경계라 함은 신경세포 사이에 이제 시냅스라고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극차 뭐 이런 게 발생하면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건데 납 입자들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배려가 되는 거죠. 그 신경 맨델, 전달 물질. 소포체?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네. 아세틸콜린이 소포체가 뭐야? 아 장학 퀴즈예요? 너 장학금 끝났어. 아무튼 마마포 돈준 사람이야? 소포체가 아니고 아세틸콜린이 다음 신경 세포로 넘어갈 때 네. 거기에 어떤 방어벽처럼 해서 이제 신경 전달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물질이죠. 그리고 그 원자 자체의 특성도 있어요. 그죠? 칼슘이랑 이런 거에 대체돼 가지고 뼈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철이라던가 아연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납이 대체돼서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철이랑 아연을 대체해서 들어가 가지고 원래 철이랑 아연이 해야 될 일을 납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몸에서 뭐 거부 반응도 일어나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번 방송 때 황사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좀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납이 그런 미세 분진에 흡착이 잘 되어서 호흡기나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인체 체내에 쉽게 접근될 된다. 수 있고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납이 일단 중금속이긴 하지만 납 자체로는 피부에 직접 이게 닿는다고 납이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납을 흡입하거나 뭐 먹게 되거나 아니면 납 중독에 걸리게 되는 과정 중 하나가 전부 다 납이 이온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유기물질로 있거나 그러니까 무언가와 합성돼 있는 걸 그렇지. 그러니까 염의 상태일 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온 상태로 이제 몸 안에 축적이 되는 거고 네. 뭐 흉이라고 하나요? 분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들이마셨을 때 폐 흡착이 되고 그런 식으로. 데포지션이 되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증착하면 또 아이고 CVD 여기 또 리소 장인 나오셨네 또. 아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의해서 흡착이 되는 거는 많지나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호흡기랑 구강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긴 구강 상피세포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바로- 굉장히 좋으니까. 그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접근성도 뛰어나고 접근을 했을 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리고 뭐 단백질 얘기도 그렇죠. 했었죠.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 전부 다 황 결합이 다 있잖아요. 그 SS 더블 본드나 SH 본드가 있는데 그거를 납이 이온한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자 이가 이온이라서 수소를 뺏거나 아니면 그 결합을 깨거나 하면서 단백질 효소 합성이나 단백질 효소의 작용 자체를 효소를 변형시켜서 이제 그걸 막아버리는. 입체 구조를. 예. 그걸 깨버리니까 그걸 막는. 열쇠 자물쇠 기억난다. 효소가 약간 열쇠 자물쇠 이렇게 하는데 모양이 바뀌면 그치. 열쇠 모양을 망가뜨리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아무튼 납의 문제점 자체는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더 나가게 되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으실 거고. 사실 설명할 능력이 안 돼요. 아이고 저렇게 솔직하게. 사실 방금 EV 형이 말한 것도 전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 정말로? 저는 왜냐면 화포자기 때문이죠. 화포가 아니고 저거는 생물인데? 생황이. 단백질 1차 구조냐, 플러스? 2차 구조냐, 3차 구조냐, 4차 구조냐. 생포자기 때문이죠. 아 예. 저는 저희 과에서 생물 과목 하나, 화학 과목 2개밖에 안 들었어요. 아 생명과학 원. 네, 생명과학 아. 원 듣고 화학 저랑 같은- 아니요, 화학은 원 2까지 들었구나. 화학은 유기학도 들었잖아. 화학은 좀 알아요. 유기도 했잖아. 유기학도 했잖아. 지금 여기 과가 죄송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너랑 나랑 똑같고 나랑 같은 과구나. 그래, 형이랑 나 EV랑 똑같잖아. 나는 짜자자자자. 공과 계열에도 불구하고 부전공을 그치. 생명과학하고 뭐 맨델형이랑 이것저것 했으니까. 맨델형이랑 저랑 보통 공부한 저희 과의 커리큘럼은 뭐 기계 전자 쪽인데 이분은 기계 전자를 하나도 몰라요. 기계 전자는 아무튼 납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규명이 되는 과정도 사실 과학자들이 정말 협심을 해가지고 납은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았다면 크게 규명되지 않았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언젠간 규명이 됐지만. 그래서 노력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납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꺼낸 사람 중에서 네. 정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그렇죠. 인물이라고 임팩트 있었던 볼 수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죠. 딩거 형이 좋아. 그럼 이제부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떤 분이죠?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분이죠. 코너 안에 코너인가요? 기다렸다. 제가 이걸 정말 열심히 조사를 하셨군요. 그죠. 네, 조사를 진짜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너무 이분이 좋아서 좀 찾아봤는데 처음에 이분이 납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납의 유해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해리슨 브라운이라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님께서 납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한번 측정해봐라 라는 과제를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납의 방광기? 방광기, 방사성 원소는 이제 이렇게 방사능을 뿜어내면서 방사선을 뿜어내면서 붕괴를 하죠. 붕괴를 하면서 이제 무거운 물질에서 가벼운 물질로 변해가는데 그게 A 물질에서 B 물질로 변한다고 했을 때 A 물질이 반이 되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 아시면서 아무튼 쓰임새죠? 네. 얼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얼쑤? 그래서요? 그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납의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납으로 변하는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라늄에서 그걸 우라늄에서 납으로 넘어가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라늄에서 납으로 넘어가는 반감기가 길어서 사용한다는 이유는 지구의 나이가 엄청 길 걸로 추정되는데 그렇죠. 다른 짧은 반감기의 원소들을 사용하면 나이를 추정하기가 힘들다. 따라갈 수 없는 그렇기 거네. 때문에 납이 반감기가 길다는 이 특성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납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연구를 진행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탄소 같은 경우에 5,000년 정도 반감기가 있는데 그거는 미술품이나 이런 거가 몇 년 됐는지 보기에는 굉장히 적절한데 지구의 나이를 보기에는 반감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라늄에서 납으로 변하는 게 지구의 나이와 비슷한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추측을 했죠. 추측을 했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45억 년이라고 46억 그때 46억 년이라고 클레어 클레어 패터슨이 밝혀냈고 네. 그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46억 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네. 근데 어쩌다가 이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분께서 네. 나 반대 문제에 운동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반대 운동이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계기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친구예요? 친구의 자기 조경 자, 친구 됐어. 딩거 형 나이에 대한 좀 고찰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방광기 측정해 보자. 몸에서 우라늄 나오는 거 아니야? 우라늄이 나온다고? 몸에 탄소였는데 이게 측정하고 있어. 탄소. 걸어다니는 핵폭탄이네요. 원래도 핵폭탄입니다. 아무튼 네. 그거는 맨델 형이 핵폭탄 본인 핵폭탄이라고. 제 얼굴을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뭘 또 얼굴 갖고 저 그렇게 외모지상주의 아닙니다.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방금. 뭐라고요?
아 다른 의미에서 그런 아니야 핵폭탄. 그렇게 겪어보신 발언이 핵폭탄이고 뭐 그렇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렇지. 아, 그렇군요. 외모를 가지고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사람을 폄하하고 반감기에 대해서 반감기에 네. 대해서. 반감기가 계기. 끝나고 네. 어쩌다가 그렇게 납에 대한 반대 운동을 시작했냐. 이게 저는 이제 약간 특이하게 생각을 해본 게 이 분이 납의 반감기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그 당시에 납의 농도가 대기상에 납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오차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거를 실험실을 정비하고 그 깨끗하게 만들고 클린룸을 만드는 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셋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 노예로제가 걸린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나는 납이 너무 싫은 거야. 그 납의 대기 중에 납이 많다는 사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돼서 얼마나 몸에 안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추방해야 된다. 세계에서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해서 않을까. 했다. 어.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뭐냐면 원인을 생각했던 그 네. 순서가 조금 바뀐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아. 왜냐하면 납도 측정을 해서 피크를 볼 때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일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왜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내 실험실에서 왜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클린룸을 만들어 보고 했는데 납이 계속 피크를 다르게 계속 만들어내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대기 중에 납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몸에서도 납이 축적이 많이 됐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아 이게 납이 몸에도 축적이 되고 대기 중에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그걸로 하죠. 당시에 왜 그렇게 대기 중에 납이 많았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납이 많았던 이유가 그 휘발유에다가 납을 집어넣는 짓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짓이라고 짓이라고 하니까 해보니까 갑자기 짓 한 글자인데 짓 이 한 글자에 그러니까 많은 너무 의미가 있네요. 너무 많은 게 내포돼 있기 때문에 부정왕이었네. 행위로 하죠. 행위를 했죠. 행위. 그 왜 했느냐 하면은 자동차 엔진 연료를 연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가벼우면은 휘발유에 들어가는 몰레큘 분자 진짜 깜짝이야. 거의 원어민. 모레큘이 너무 가벼우면 네, 그 분자가 너무 참 가벼우면 익숙하네요. 네, 네. 가벼우면 이제 불 탈 때 이렇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타지 않고 펌프 같은 부분에서 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불안정하게 연소가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음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효율이 떨어지는 자동차 효율이 떨어지는 연비가 떨어진다고 하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걸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자동차 만드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이것저것 휘발유에다 섞다가 납을 섞어봤는데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휘발유에다가 테트라에틸 납이라는 걸 0.05%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집어넣으니까 좀 넣었네. 노킹 현상이 방지가 되는 거예요. 노킹이 아까 그걸 말하는 네네네네. 거죠. 불안정한 폭발. 네, 네, 그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 네. 중 하나로 네, 이 납의 성분을 넣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연소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테고 네. 대기 중에 납 납이 함유량이 상당히 올라간다.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가스가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아까 0.05%라고 엄청 적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우리 저번 시간에 립스기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닐 텐데 그 한두 휘발유가 대가 다 납을 뱉어낸다면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납이 납이. 나올 테죠. 네, 이분이 토머스 미즐리라는 분이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 분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분 나쁜 사람. 일단 근데 개발을 하신 분은 했어. 그냥 그 선의의 의미로 개발을 근데 했는데 이분이 왜 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납 중독이 돼놓고도 아, 납은, 본인이 납 중독이 됐어요? 유해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허언증이 걸리셨네. 아, 납이 좋았나 보지. 아무튼 나비 중독된 거야. 환각이 보였나 봐.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거를 개발을 해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윌리엄 H 니콜즈 상. 그다음에 상 받았어? 또 이분이 또 뭘 만들었냐면 상도 받았어. 프레온 가스를 만들었어요. 프레온 가스를 대기에 나쁘다는 건 전부 다 만들었네. 대단한 매드 사이언스 아니야 이 정도면? 대단하신 분이네. 그걸 만들어서 이제 퍼킨스 상이라는 또 상을 또 받아요. 또 받았어? 아 나 순간적으로 욕할 뻔했잖아. 퍼킨슨 상이죠? 퍼킨스 상. 퍼킨스 네, 상이죠? 퍼킨스. 기억이 하나 더 들어가면 다른 의미가 되니까. 네, 퍼킨스 상을 받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상당히 불순한 생각을 하시네. 뭔 아이고, 전 파킨슨병 그거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그거랑 연관이 있나 해석했는데 기억을 넣어버리시네. 아무튼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게 지금 2003년이면은 정말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2002년이었는데 그거보다 1년 뒤에 재밌었죠. 그거보다 1년 뒤에 이제 4 테트라이틸랍을 집어넣어서 만든 이 휘발유를 만든 공로로 미국 발명자 전당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2003년도면 이미 상대적으로 현대인 시대에 안 죽었어? 이 사람? 죽었는데 그 왜 안 지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가서 죽여버리게. 아니 궁금했어. 나도 근데 사실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시대적인 그걸 모르니까. 근데 또 나비 중독되는데 그렇게 오래 살진 못했을 것 하긴 그런 같은데. 허언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을 수상할 때 살아 계셨나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1944년도에 고인에게 상을 네. 명예를 준 거야. 예. 그러니까 퍼킨슨상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거는 살아 계실 때 42년도에 마지막 윌리엄 깁스상을 받으셨으니까 42년도에 그 상을 죽기 직전에 받고 받았네. 2년 뒤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2003년에는 무슨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 미국 발명자 전당에 올랐다는 올라가. 전당에 올라갔다. 그게 정말 2003년이면 이미 납이 나쁘다는 거는 다 알려지고 나서인데 이미 그렇지. 근데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이바지 한 게 컸다는 거죠. 그 그건 시대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라는 게 딜레마가 제 있을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사용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학기술 진보의 입장에서는 정말 윤택하게 네. 사용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좋은 과학자라기보다 의미 있는 걸 했다. 본분을 다 그 한 거죠. 과학의 그 기술을 한 단계 올려놨던 과학자다라고 해서 상을 줄 수는 있을 사실 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개발한 이론으로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 근데 자기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쓰일 걸 근데 좀 예상이 되는데 개발을 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좀 단점일 수도 있지만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저희 생각이니까 뭐 맞아, 그건 맞아. 뭐 뒤로 뺀다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현 이발유가 이 토머스 미즐리라는 분이 개발을 하고 나서 여러 자동차에서 막 사용하는 유연이라는 게 있을 유자의 납연자가. 네, 그렇죠. 오. 그 유연이라는 게 또 한글은 잘 썰을 하나 못하시면서 풀자면 연이라는 글자가 이제 흑연에 쓰는 연이랑 똑같거든요. 나도 저거 본 것 같아. 왜냐하면 보통 같은 블로그 같은 블로그 전 같은 논문 뭐 논문까지 읽으신 척 하시네. 아무튼 이제 예전에는 석탄으로 쓰는데 납으로도 많이 썼거든요. 그 같은 의미로서. 근데 색깔이 연이라는 걸. 검었기 때문에 그냥 흑연이라고 칭하기 시작했어요. 납을 필기구로 사용했어. 네. 그러니까 오. 그때 납을 그거 안 보셨어요? 나 전 몰랐어. 봤는데. 저도 그 블로그 봤는데. 조금 더 저는 찾아보시지. 저는 그 블로그 같은 거 잘 안 봤거든요. 좀 안 그래 좀 봤대요? 보세요. 지식인 보셨다. 네이버 지식인? 지식인에 그 내공 드린다고 내가 백들이 직접 올린 거 질문 아니에요? 올리셨는데 내공 냠냠. 납에 대해서 요약해 주세요. 정말 심각하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유연 휘발유 때문에 대기가 오염된 상태였는데 문제가 발생한 게 1923년부터 에틸이라는 제품으로 이게 또 테트라이틸 납이라는 이름을 쓰면은 이름에 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납이라는 이야기를 확 빼버리고 그냥 복잡한 이야기 다 빼버리고 에틸리라는 이름만 쓴 거예요. 에틸이라는 제품으로 내놔가지고 생산을 했고 사용을 했고 했는데 딱 생산이 시작된 1년 뒤에 1924년도에 공장에서 배기장치가 환기하는 배기장치가 고장이 난 거야. 공장 안에서 그걸 만드는 공장에서 고장이 나서 환기가 안 되니까 그 안에 꽉 찼겠지. 납이. 거기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그 5분이 돌아가시고 35분은 팔다리 뭐 해가지고 마비 증세가 온 거야. 그 일 한 번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단발적인 효과 때문에 한 번에. 근데 이제 에틸 회사의 대변인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셨고 뭐 과로로 돌아가셨다. 그분은 진짜 허언증이 심하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거기 납을 연구하시던 분이니까 또 납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납을 조사해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요. 바다의 표층수하고 심층수를 비교해가지고 심층수는 비교적 예전부터 환류가 되던 밑에 있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납들의 농도만 존재를 할 거고 원래 지구 갖고 있는. 네, 지구 갖고 있는. 왜냐하면 그게 대류 현상이 어느 순간 되면 안 되는 네. 그 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류층이 다르지. 네, 여기서 안에서 대류층이 다르지. 위에서 그 표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투입된. 그렇죠. 투입된 최근에 대기 농도랑 비슷한 정도의 그 조성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비교를 했는데 표층수에 훨씬 많은 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증거로 그거를 딱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란드 거기에 가가지고 눈을 퍼가지고 막 이렇게 또 조사를 한 거야. 눈을 퍼서 깊이 있는 눈을 아주 옛날부터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 있는 눈을 퍼고 그다음에 표층에 있는 또 눈을 퍼고 해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1923년도 정도에 쌓였던 눈에서부터만 나비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 거예요. 두 가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었을 텐데 제가 찾아본 건 이 정도고 그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거는 유해하다라는 논문도 쓰고 63년도에 막 이렇게 했어요.